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빠는 범죄자입니다. 죄명은 살인이고 8년 6개월 징역 살이를 했고 드디어 올해 2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빠를 범죄자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법이 X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여기까지만 읽으면 제가 병신에 미친 인간의 꼴의 아빠라고 감싸고도는 그 아빠의 딸년이라고 욕할 겁니다. 네, 제가 글을 읽는 독자라도 그랬을 테니깐요. 저희 가족은 저랑 엄마, 아빠, 동생 모두 4식구였고 그리고 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25살 꽃다운 나이였겠네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생은 16살, 2008년 5월 14일 동생이 자기 방 서랍 안에 유서를 놓고 그날 밤 별이 되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인 8시가 지나고 폰도 꺼져 있고 11시가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기다리다 다음날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고 어둑어둑해진 오후쯤 돼서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폰 위치 추적부터 했는데 폰이 꺼져 있는 탓에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었고 집 옥상이나 동생 학원 주변 등 CCTV도 모두 돌려보던 중 동생이 마지막으로 찍힌 곳이 그 전날 저녁 9시 집 앞 사거리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찍혔고 아쉽게도 그 골목은 동네 골목 중에 가장 좁고 어둡고 인적도 드문 곳이라 그 골목부터는 CCTV도 없어서 후레쉬 하나씩 들고 수색하던 중 동생 폰이 가로등 아래 쓰레기 더미에서 깨부셔진 채 발견됐고 동생 폰만 발견됐지 동생은 3일 내내 발견되지 않다가 옥상에서 키우는 화초 화분에 물 주러 올라온 빌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덕에 동생을 찾을 수 있었고 핸드폰이 발견된 거리에서 걸어 10분도 채 안 되는 동네 빌라 옥상 환풍기 뒤에서 발견이 되었고 사망 사유는 질식사. 발견이 됐을 땐 동생 목에 엄마가 동생 목감기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 목에 둘러준 그 스카프가 목에 꽁꽁 감겨 둘러져 있었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설명은 못하겠네요. 동생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뒤 주변에 난 발자국 몸이나 스카프에 남아있는 지문 등으로 마지막엔 자살로 판명이 났지만 누군가 동생을 CCTV 없는 곳으로 유인해 증거를 없애려고 폰을 부수고 살해한 거다라고 다시 재수사를 원했고 아니 사실 동생이 자살했다고는 믿고 싶지도 믿기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밝은 아이였고 성실하고 활발하고 걱정 따위는 없어 보였던 동생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물론 어떤 느낌도 이상한 낌새 한 번 없던 아이인데 대체 갑자기 왜? 뭐 때문에? 혹시 유서나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 동생 학교랑 학원 그리고 어울려 놀던 친구 한 명 반 아이들 모두 설문지를 돌려 동생의 학교 생활이나 최근의 이상한 낌새 느낌 같은 걸 적어내게 했고 몇몇 아이들은 모르겠다 나머진 백지였고 28명 글 중에 딱 2명이 글을 써서 냈는데 익명으로 돌린 설문지였지만 어떤 한 아이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냈고 한 명은 제 왕따였어요 못 지켜줘서 죄송해요 라는 익명글을 써냈고 설문지에 적어준 번호로 연락해서 만난 동생의 반친구 집으로 초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으시고 밖으로 나가셨고 엄마랑 저는 한참 울기만 했었습니다. 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공식 왕따였고 쪽지를 적어낸 친구는 동생과 1학년 때 같이 지냈던 친구였는데 동생이랑 같이 다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왕따 비슷하게 무시를 받는 게 느껴져. 그게 두려워 동생한테 미안하다며 사실대로 말하고 그 뒤로 동생을 멀리하고 동생은 혼자 다녔다고 하네요. 매번 밥도 혼자 먹었고 급식실에 자리가 없어도 모든 아이들이 동생 옆자리는 항상 뛰어앉아 먹었다. 동생과 짝꿍이 되면 위자랑 책상을 띄고 복도를 걷다. 실수로 부딪히거나 스치면 소리 지르며 경악을 하며 더럽고 불쾌함 티를 냈다. 모둠 활동이나 조를 나눠 하는 과제나 놀이는 동생을 빼놓고 하거나 절대 끼워주지 않았고 어떤 아이들은 모둠을 바꿔달라며 대놓고 티를 냈다고 한다. 동생이 발표를 하거나 일어나 국어 문장을 읽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귀를 막고 귀가 썩어간다는 표정을 짓고 비웃었다. 동생의 책을 창문으로 던져버리거나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에 우유를 붓거나 책상을 모두 엎어놓거나 의자를 복도 한가운데에 끌어다 놓기도 했다며 그냥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럽고 자꾸 악몽을 꾸고 자기 탓인 것 같아 미안하다며 울기에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혹시나 유서가 집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찾던 중 동생 책상 안 작은 서랍 안에서 흰색 편지 봉투를 발견했고 봉투 안엔 빼곡한 만원짜리 몇십 장과 작은 봉투가 있었다. 내용 그대로 옮길게요. 우선 미안해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하고 읽게 됐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행복하니깐 내가 한 선택이어서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서서히 죽어가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난 아프지 않을 거야. 오히려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웠으니깐 울지 마. 사람은 살면서 언젠간 죽잖아. 그게 나에겐 좀 더 일찍 찾아왔다고 생각해. 난 내가 어리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야.
3년을 고민했고 또 고민한 후에 내린 결정이거든. 그동안 많이 아프고 힘들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이 울었고 괴로웠지만 모두 다 용서하고 갈게. 누구 탓하지도 않을 거야. 인과응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 꼭 벌받을 거니깐. 그니깐 울지마. 엄마 아빠 언니 내가 하늘에서 지켜줄게. 가끔 내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봐. 제일 큰 별이 나야. 울지 말고 밥 꼭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또 건강하게 100살 넘게 오래 살다와 위에서 기다릴게. 난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날 거야. 다음 생엔 걱정 없이 이번 생에 짧게 살다 갔으니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볼게. 그니깐 울지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 키워줘서 고마워. 미운 동생 챙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 아빠 언니 이젠 정말 안녕. 돈은 용돈 받은 거 한 번도 안 쓰고 모아둔 거야. 학교에 들고 가면 애들이 뺐어. 엄마 아빠 힘들게 벌어 쓰라고 준 돈 걔네한테 뺏기기 싫어. 기부하기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해. 힘들게 사는 아이들한테 기부해줘. 고마워. 동생의 유서를 읽고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아빠가 정말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며 서럽게 오열하였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아빠는 학교로 찾아가 동생 담임 선생님을 때리고 왕자 주동자였던 3명 중 1명은 눈뼈가 내려앉아 함몰되었고 또 다른 1명은 맞다가 사물함에 머리가 찍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두개골이 깨지고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중간에 선생님들이 말리고 경찰이 제재하는 바람에 1명은 간단한 타박상과 정신장애로 당분간 병원 치료를 받고 아빠는 2008년 9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여러 번 자해를 하고 출소를 하고 나서도 정신적 큰 스트레스로 저희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밥도 안 드셔서 30kg나 빠지셨는데 아버지 보시고 힘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여러 번의 병원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도 저희 가족은 동생의 죽음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셔서 제가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것마저 힘이 듭니다. 매달 들어가는 식비, 휴대폰비, 전기세, 수도세 등등 점점 무너져가는 저희 가정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생생한 동생의 죽음. 그로 인해 생긴 후유증에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 하루하루 버티다시피 살아가는 우리 가족. 정말 모두 내려놓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 없이 남겨질 부모님 생각에 죽지 못해 사네요. 그래요? 네, 저는 범죄자의 딸 피해자 동생의 언니입니다. 추각을 주작 참 너무들 하시네요. 정말 어떻게 이런 주제로 주작을 합니까? 달린 댓글들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저 속상한 건 괜찮지만 죽은 동생마저 같이 보고 있진 않을까 미안해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가 왕따 가해자들을 모두 폭행하고 살인까지 했다며 주작이라 하시는데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연령대가 대부분 낮은 것 같네요. 그 작고 어린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마다 가족 몰래 얼마나 숨죽여 울었을까? 결국 혼자 감당하고 떠난 저희 동생 16살. 왜 그렇게 일찍 죽음이란 걸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동생이 담담히 아무렇지 않은 척 써내려간 유서에도 저희 가족은 동생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 죽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가족 걱정 슬퍼하지마 울지만 안 괜찮아 그 어린아이가 자기 죽음보다는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저희를 걱정하다 갔네요. 아버지는 동생 정말 아끼고 사랑했고요 딸바보예요. 16년 어디 다치진 않을까 바람에 날아가랴 정말이지.
배 아파 낳아놓은 자기 자식 애지중지 길러놨는데 남의 집 사람도 아닌 새끼들이 내 자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부모가 진정하고 말로 타이르거나 법대로 처벌할까요? 죽여버려야죠. 내 자식 죽었는데 너의 자식 멀쩡히 커가는 모습 두 눈 뜨고 있는 한 못 봅니다. 전 그때 18살. 저도 어린 나이라 그저 눈물 흘리는 일밖에 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네요. 남은 가해자 2명 버젓이 살아 이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저희 가족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말이죠.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죽고 싶은 심정인데 이악 물고 버텨 삽니다. 그러니 그 심정 그 감정 뼛속까지 느껴지는 아픔이 뭔지 모르면 겪어보지 않았으면 주작이다 뭐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2명 패고 1명 죽여놨다고 8년 6개월 말이 되냐 하시는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살다 나왔는데 그런 말이 되지요. 술 먹었다 심신미약 등 가짠치도 않은 핑계로 형량 반은 깎아먹는 게 이 나라 법인데 8년이 웃음나요? 단순 타박상만 입은 아이는 부모 측에서 합의를 해주었고 담임 선생님은 애초에 신고조차 안 하셨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죄, 학교 일 커질까봐 방관한 죄. 모두 자기 실수인 거 인정해서 맞아도 싸다 해서 그냥 넘어가셨고요. 등뼈 부러진 애랑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아이 측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바람에 좀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셨고 눈에 뵈는 게 없으셨고 아버지가 재판석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형을 받아도 좋고 그냥 그대로 교도소 안에서 썩어도 좋으니 남은 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가겠다. 자기 새끼 일은 부모 심정 겪어보지 못하면 아무도 이해 못한다. 그 어리디 어린 것이 16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떠났다고 혼자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지 혼자 얼마나 숨죽여 울었을지 그렇게 모든 걸 자기 혼자 감당하겠다며 떠안고 가버린 힘들고 추웠을 우리 딸. 떠나기 마지막 날까지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줬는데 어떡하냐 정말 펑펑 우셨고 방청석도 모두 눈물바다였습니다. 내 자식 죽고 내 자식 죽음으로 몰아넣은 새끼 죽인 건데 왜 벌을 받습니까? 검사가 12년을 불렀고 나중에 판사가 8년 6개월로 재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거나 뇌 필터링 안 거치고 그냥 쏘아대시는 무개념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주세요. 내 동생 영정사진이라도 보여줘야 믿으시겠습니까? 꼭 이런 글에 그런 상처 주는 말에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위로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거 남은 부모님 먼저 간 내 동생 생각하며 꾹 참고 사는데 정말 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생각이 드네요. 위로와 격려 자기 잃은 양 같이 슬퍼해주시고 울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